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중순쯤 문재인이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며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 김진표와 진영이 유력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진영 국무총리 후보,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진영 의원이 후보로 지명이 되고, 자, 그리고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통과해서 국무총리가 된다면 이 나라에는 또 한 번 배신자가 출세를 하는, 이 나라의 도의와 정의가 물구나무서는 그런 일이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박근혜 정권의 배신자 3인방 진영, 조응천, 유승민, 그 중에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이 돼서 그쪽 진영에 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진영 의원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가장 이 보수 진영, 자유우파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정치적인 투쟁을 해온 지도자, 그리고 그 정당, 그 진영에 깊숙이 몸을 담았다가 어떤 공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뛰쳐나와서 완전히 그 가치와는 180도 충돌이 되는 상대 진영, 더군다나 한국 사회의 가치와 국정을 훼손하고 망치는 세력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세력에서 출세를 한다는 점, 이것이 어떤 이 극적인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탈당을 하고 진영을 옮기는 어떤 철새적 행태의 그런 것과 또 다른 완전히 가치의 배반, 가치의 충돌, 가치의 자기 파괴. 진영 의원은 경력으로만 보자면 아주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어야 마땅합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보수 지도자 이회창 총재의 최측근, 이른바 7인방으로 불렸던 이회창 총재의 정계 입문 전에 그가 대법원 판사 시절에 그때서부터 벌써 측근이었던 변호사 진영, 그리고 나서 정치에 뛰어들어선 이래로도 최측근이었죠. 자, 그리고 박근혜 정치 지도자의 최측근, 2004년 그 탄핵 역풍, 가장 한나라당이 어려웠을 때의 선거의 대표를 맡았던, 그 선거 이후 대표를 맡았던 박근혜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 진영. 자, 그리고 한국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때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더 이상 설명할 것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요직을 맡았죠. 그리고 박근혜 초대 내각의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과 충돌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금은 액수가 올라서 최대 3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처음 실시를 하면서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방안이죠. 그리고 그 제도는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약 15% 정도에 해당되는 31만 명이 국민연금 가입 내용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진영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한 이유가 국민연금과 연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국민연금 제도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연계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보다는 어떤 소득 액수와 연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었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 혼자 그렇게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연금의 가입 내용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방안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기초연금과의 연계 때문에 무슨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제도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연계를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는 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국가의 전체적인 재정을 고려할 때는 연계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도 틀렸고 대통령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기초연금 제도를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반대하고 거세게 충돌하고 결국은 사표를 냈습니다. 자, 그것이 2013년 일이고 3년 후인 2016년 공천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리한 결정입니까? 자신의 그렇게 중요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별다른 나중에 밝혀진 별다른 근거 없이 틀린 근거로 그렇게 거세게 충돌하고 도전을 했던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천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비판을 했던 집권당의 원내대표 유승민에게 공천을 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뭐 하나의 정치 세계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통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식의 공천 기준, 여권이 공천 기준을 물론 이제 대통령의 뜻은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집행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공천에서 낙천을 하니까 탈당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용산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에서 노른자위로 꼽히는 그곳에서 3번이나 국회의원을 누린 사람이 그런 이유에서 공천을 자신이 뭐 보복을 당해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당을 해서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총리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응천. 제가 여러 차례 비판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정권에서 다른 비서관도 아니고 공직기관 비서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관 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라든가 또는 고위공직자들 이런 인사와 각종 감찰에 관한 비밀을 꿰뚫고 있는 자리입니다. 정권의 속사를 다 들여다보는 자리이죠. 그런데 조응천이는
밑에 있는 박관천 경정을 시켜서 경정이 만든 이 찌라시, 풍문, 찌라시 수준의 문건 보고서, 정윤회 문건 파동이라고 불리우는 2014년 말에 터졌던 그 찌라시 내용의 가짜 허위 보고서, 이것이 만들어진 데 대한 커다란 책임이 있고, 그 자신이 어디서 이상한 풍문을 들어가지고, 이것도 찌라시 내용입니다. 찌라시 같은 수준의 내용입니다. 박관천 경정으로 하여금 정윤회에게 인사청탁을 하려면 7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이런 찌라시 비서관 조응천, 이 사람도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지난 2016년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세 번째, 유승민은 제가 지난번에 유승민이 금배지를 포기하고 백의종군 해야 된다라는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원내대표로서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강도롭게 비판하기 전에, 그 전해는 온갖 청탁을 다 해놓고 자신의 후배인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해서 무슨 어디 증권사 사장에 누구 시켜주라, 어디 이렇게 각종 인사청탁 합치면 한 10여 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성사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청탁은 다 해놓고 자신이 무슨 의인인 것처럼, 자신이 무슨 정의의 사도고 개혁보수의 사도인 것처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을 해서 이른바 2016년 공천 파동을 가져온 아주 장본인 배신자 유승민. 만약에 이 진영 의원이 총리가 된다면 이 배신자, 박근혜 대통령 대표적인 배신자 3인방이 출세를 누리고 득세를 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